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패턴러 지세현입니다. 네, 오늘은 특허담보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업체들이 특허 관련된 컨설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고유한 어떤 기능이나 상표, 브랜드 혹은 뭐 기술적인 것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보안 목적, 기술 보안의 목적으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특허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고 신청을 했는데 특허는 나왔는데 대출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민원이, 이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요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특허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특허는 앞서서 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소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산업재산권 혹은 지식재산권, 뭐 영어 약자로 IP라고도 하죠. 산업재산권이나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 어떤 고유한 기능들을 다른 분들이 베끼지 못하도록, 도용하지 못하도록 내가 먼저 권리를 등록을 하는 방식의 어떤 지식재산에 대한 보안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을 우리가 뭐 땅 사면 취등록세 내듯이 이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 특허청에 비용을 내고 혹은 그 업무를 내가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뭐 특허 전문가들인 변리사들을 통해서 변리사나 특허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특허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특허권 등록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기가 어렵고 뭐 마땅히 대출의 길이 보이지 않다 보니 대출이 좀 된다, 이렇게 하면 대출이 된다라는 솔루션에 목말라 하세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즉각적인 대응을 해줬던 게 예를 들면 몇 등급 이상의 특허를 내면, 이런 형태의 특허를 내면 우리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B등급 이상의 특허를 내면 뭐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안을 통해서 원래는 우리 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특허를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니 그러면 특허 등급도 나오고 이로 인한 대출도 성사가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대로 흘러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의 자료인데요. IP, 지식재산권을 평가해서 보증, 담보, 대출을 취급하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보증심사 B등급 이상의 경우에 뭐 어떤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마치 이게 대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니 B등급 이상의 특허가 나오면 대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 이걸 영업적인 소재로 활용하셔서 기업들한테 제안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자체가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요. B등급 이상의 특허가 나와도 대출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라는 제도, 기업 대출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을 합법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각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 신용대출 영업사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근데 그분들도 심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영업을 해서 본사에다가 이분이 나한테 대출 심사를 의뢰했으니 심사해 주시고 대출이 나가면 나한테 일정 보수를 주십시오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영업사원을 두는 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의 수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이런 정부 기관에서 외주 영업을 둘리는 전무하죠. 그럴 리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특허담보대출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컨설팅이라는 명분으로 특허를 신청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영업을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보증기관이나 은행이나 뭐 중증금 소증금 같은 공단에 대출의 전문가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입지를 가진 사람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보에 이미 관련된 질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특허를 신청하면 대출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보에서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이건 뭐 다른 기관도 다 똑같습니다. 특허 신청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특허가 신청한다고 반드시 등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 중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특허 등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특허를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게요, 신청을 하시고 나면, 그러니까 출원을 하시고 나면 이런 심사를 통해서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등록되는 게. 자, 출원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신청이요. 특허를 신청하고 나면 특허가 내 재산으로,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될 때까지 심사 기간이 통상 1년에서 2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비용이 들고 대부분 우선 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통상은 반년 이상, 6에서 12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세요. 대출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오늘 신청한 1년이나 2년 후에나 등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특허를 가지고 오늘 특허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된 특허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보에서 아까 FAQ, FNQ에 올라왔던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특허만 있으면 대출이 되느냐? 우리가 그 특허 대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말대로라고 하면 특허만 있으면 대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증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말에 기보에서는 기업이 보증 신청 시 기술력, 사업 전망 등을 검토하며 특히 기술 평가를 통해서 신청 기업의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보증을 합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의 보유 여부는 기술 평가의 가점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보증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출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가 평가의 제일 순위입니다. 더하기 나라에서 경제 주체들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 경제행위를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평가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계대출에서도 뭐 출산자녀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신혼부부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처럼 기업대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고용을 창출하면 뭔가 혜택을 준다거나 고용 유지 활동을 하면 뭔가 가산점을 준다거나 혹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가산점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가산점 제도를 정책 우선도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부채 비율이나 기존 부채 현황, 신용 등급, 담보대출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기업대출의 대상자가 선정되고 금리나 한도가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지식재산권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특허담보대출, 특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가 신청만 했다라고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허가 등록된다 한들 결국은 신용평가에서 대출이 가능한 업체가 돼야만, 여기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가점 요인뿐. 특허가 있다라는 건 가점 요인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보증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큰 비용을 들여서 6에서 1년 있다가 나오는 특허를 신청해서 6에서 1년 있다가 대출이 가능한지를 그 시점에 확인해야 되는 리스크를 떠안을 것이냐, 혹은 정말로 1년, 2년 후에 특허가 등록돼서 나오면 그때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 기다려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현황이 있느냐, 한번 꼼꼼히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은행, 보증기관, 중진공, 소진공에 대출을 신청했더니 이런저런 요건 때문에 대출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판명을 받았다라고 한 기업은 결국은 특허를 신청했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미 대출이 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금리는 한도에서 조금 더 우대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특허담보대출. 그런데 대출이 안 된다고 판정을 받은 기업이 특허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대출이 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자꾸 속으세요. 특허만 신청하면 대출이 된다, 몇 등급 이상의 특허만 있으면 대출이 된다라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내용으로 고가의, 지금 없는 살림이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특허를 신청했다가 한참 6에서, 우선 심사야 해도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6에서 1년 걸립니다. 그냥 심사 의뢰하면 1년 반, 2년 걸립니다. 지금 없는 살림은 비용 쓰고 1년 있다가 대출 가능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허를 컨설팅 해주신다는 분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 특허가 있으면 중진공 정책자금이 된다예요. 그 말은 사실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허가 있는 기업은 정책 우선도 항목에 기술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진공 정책자금의 특성이 뭐냐, 지금 우리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담당 관할 로컬 본 지부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냐 없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도 내가 우리 사업장 소지지 관할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만일장 꽝인데요. 자, 특허가 있다라고 해서 모든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허가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특허가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전용 자금이라 함은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입니다. 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에 보면 특허 등록기업, 이것도 신청기업이 아니에요. 등록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특허를 신청하면 1년 있다 나와요. 1년 있다가도 똑같이 중진공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특허를 등록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남아있느냐, 혹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1년 후에도 내가 신청할 수 있을 만큼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느냐가 사실은 우리 고민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만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특허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신청 요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NET, NEP가 있거나 국내 기관에서 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혹은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받았거나 뭐 연구소,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 지식재산 경영 인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등등등 생각보다 다양한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시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큰 비용 들이고 1년 있다가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죠. 특허가 1년 있다 나오니까. 이걸 지금 신청할 것이냐. 만약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만 놓고 고민한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뭐 두세 달 있다가 확보할 수 있는, 두세 달 정도 준비해서 심사하면 나올 수 있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보다는 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특허 있는 기업도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도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까지는 사실은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소요기간도 짧으면 뭐 2, 3일,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연구소 인정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흘 있다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구소, 연구전담부서와 1년 있다가 자격이 취득이 되는 특허 등록
중에 우리 기업이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어떤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1년 있다가도 그 조건일 것이냐. 사실 지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업무계에 상관없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매년 조기 소진됩니다. 그나마도 올해는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의 신청 대상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1, 2, 3월까지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었는데요. 보세요. 지금 4월, 5월 달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직접 대출도 아니에요. 2차 보전으로 지원되며 R&D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 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에 대해 감액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정부 R&D 수행 기업 중에 정부 예산안 변경으로 연구개발비 협약을 다 못 받은 기업들이 추천서를 받아서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 중진공 직접 자금도 아니고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네.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대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투자조건부 융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간기관에서 투자를 받기로 확정이 됐거나 투자를 받은 기업에 한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투자 조건으로.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 민간 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쪽 내용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개발 사업화 2차 보전 사업 안내에서 24년 R&D 종료 과제로 협약이 감액된 금액, 즉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서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깎여서 피해를 본 기업이거나 혹은 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그것도 2차 보전이나 투용자 복합금융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지금 2024년 6월 현재 대부분의 중진공 지역 본지구에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특허나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R&D 과제를 수행했거나 혹은 기술 이전을 받았거나 혹은 VC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자금으로 신청 대상이 굉장히 협소해졌습니다. 올해 1, 2, 3월까지만 해도 특허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었는데 지금 4, 5월 달에 바뀐 거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1년 중에서도 바뀌는데 6개월, 1년 후에 지금 특허를 신청하면 6개월, 1년 후에 특허가 등록되는 대출 때문에 특허를 신청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특허를 내면 1년 있다가도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특허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으로 존재할지 혹은 그 시점에 우리 지역 관할 소재지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의 예산이 남아있을지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정 등급 이상의 특허를 내면 대출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기업들한테 비용을 부과하게 하는 방식은 사실은 합리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이미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 내가 대출의 금리나 조건을 상향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의 대출을 만들기 위해서 특허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은행 보증기관 중진공에 신청했더니 대출이 안 된대요. 신청할 자금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비용을 들여서 특허를 신청해서 6개월에서 1년 혹은 길게는 2년 후에 그 특허를 계기로 담보로 평가받아 대출을 받게 해보겠습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특허만 있으면 대출이 된다라는 식의 접근에 의사결정을 하셔서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한 1,000만 원 상응하는 특허 컨설팅료를 지불하시면서 특허를 신청하셨다가 지금 컨설팅료는 그 당시에 냈고 특허도 신청했는데 이제
1년, 2년이 지나서 이제 특허는 나왔는데 대출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대출이 신청할 게 없거나 안 된다라고 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피해 기업들이 양상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이 기업 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원리금 상환 능력과 정책 우선도, 정책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대출의 대상자가 지정이 되고 대출의 금액이나 한도,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만 가지고 대출이 된다라는 식의 접근 혹은 발상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대출 심사에 직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신용등급이나 매출이나 담보력을 만들기 위한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나 쉽게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